안녕하세요. 최쌤의 농업톡톡의 최쌤입니다. 계속 바쁘시죠? 저도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이거 유튜브 활동을 접어야 하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구독자님들께서 제 채널을 통해서 몰랐던 거를 배운다, 감사하다, 도움이 많이 된다는 그런 말에 부족하지만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하고 있습니다. 와중에 어제는 제 채널 동영상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구독하지 않고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오늘은 최쌤 힘 좀 나구로 제 거 보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좀 누르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1차 처리는 어느 정도 끝나셨을 테고요. 송이 길이 조절하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은 예비 알속기까지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 현장에서 발생되는 일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병해충인데요. 새눈무늬병입니다. 책에서 늘 보았지만은 실제로 저도 처음 보았는데요. 발생이 되었습니다. 새눈무늬병은 병반이 새눈처럼 보여서 새눈무늬병이고요. 다습한 조건에서 발생이 심하기 때문에 봄부터 이른 여름 사이에 딱 이 시기죠. 비가 많이 올 때 발생이 심합니다. 올 5월에 저온과 잦은 비의 영향으로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럽종이 이 병에 약해서 톰슨 시들레스나 갓비로, 머스켓 오브 알렉산드리아는 이 병에 극히 약하고, 거봉은 중간 정도, 그리고 캠벨과 델라웨어에서는 발병이 적은 그런 병입니다. 어린 잎과 줄기, 동꿀손, 과실 등에 발생하는데 병증은 어느 부위나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원형 흑갈색의 작은 반점이 생겨서 점차 확대되어서 약간 함몰된 병반이 만들어집니다. 포도 알이 파달 내지 콩알 크기일 때 흑갈색의 작은 반점이 생겼다가 점점 확대됩니다. 병원균은 결과 모지나 동꿀손의 이병 조직에 균사 상태로 월동을 해서 다음 해 전염원이 되어서 12도 이상일 때 비가 내리면 월동 병반에서 빗방울에 의해서 새잎, 새가지, 꽃송이 등의 감염, 발병이 됩니다. 이 병은 빗방울에 의하여서 전염되기 때문에 시설 재배에서는 발병하지 않습니다. 방제는 신초가 자랄 때부터 장마기까지 방제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신초에서도 발병이 됐었는데 신초 거는 농장주님이 일찌감치 제거를 해버려 가지고 사진 자료가 없는 것이 약간은 조금 아쉽습니다. 네, 그렇지만 사진을 잘 보시면 지경에도 감염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진딧물입니다. 진딧물은 이때까지 포도의 주요 해충이 아니어서 진딧물에 대한 내용이 책에 거의 없는데요. 유독 올해 샤인에서 진딧물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포도에 큰 문제가 없어서 포도 진딧물에 등록된 약재는 없습니다. 따라서 포도에 예를 들어 꽃매미, 매미충 등의 해충에 등록된 방제 약 중에서 다른 작목의 진딧물 방제가 들어있는 그런 약재로 방제를 하셔야 합니다. 진딧물이 붙은 포도송이인데요. 초기에 몇 송이 보였는데 지베렐린 1차 처리 기간 동안에 농약 방제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은 무서운 속도로 광범위하게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농가도 1차 처리를 이제 완료를 하고 농약 살포를 했는데요. 방제 효과가 좋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1차 처리 기간에 농약 방제가 어려우니까 1차 처리하기 전에 병해충 방제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딧물은 식물의 즙액을 빨아먹고 크기 때문에 진딧물이 저렇게 붙으니까 알이 크지를 못합니다. 진딧물은 또 알로 월동을 하고요.
4월 상순에 부화하면은 날개 없는 암컷이 되는데요. 이 암컷은 알을 낳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암컷이 혼자서 새끼를 낳고 새끼가 자라면 또 암컷이 되고 또 새끼를 낳고 이렇게 몇 세대를 되풀이해서 번식하기 때문에 방제를 하지 않으면 온통 진딧물로 덮이게 됩니다. 이러다가 날개가 있는 암컷이 생겨서 여기저기 분산합니다. 진딧물은 식물에 즙액을 빨아먹고 당분을 배설로 배출하기 때문에 이제 포도송이가 끈끈해진다든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배설물을 먹으려고 작은 개미나 파리들이 모이게 됩니다. 어쨌든 진딧물을 방지하지 못하면 상품성 있는 포도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꼭 방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차 생조제 처리 후에 알이 흘러버리는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이 흘러버리는 것은 생장 조절제 처리 시에 온도라든지 처리 시기, 그러니까 개화의 정도죠. 그리고 적심 여부, 전년도 저장 양분 등 종합적으로 체크를 해보아야 하는데요. 요즘 샤인이 고수익이다 보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소규모로 또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때때마다 작업 시기를 맞추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 농가는 1차 처리를 낮에 할 수가 없으니까 밤에 새벽에 1시에도 하고 비 올 때도 하고 대체로 사람이 춥다고 느낄 정도의 기온에서 처리를 하였다고 합니다. 지베렐린 처리 조건은 20에서 25도입니다. 그때가 제일 흡수도가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30도 이상 고온일 때 고온 장애가 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또 저온일 때는 흡수가 잘 안 되고 처리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차 처리의 목적은 알을 붙이는 것, 착립입니다. 그런데 처리 시기가 지나거나 처리 시에 흡수가 잘 안 됐을 경우에 꽃돌이가 발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농가의 꽃돌이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50% 이상이 그렇다고 하니까 손실이 아주 큽니다. 안타깝지만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는 송이가 적으니까 저장 양분을 많이 이제 축적하고 내년도에는 시기도 잘 맞추어서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올 3월에 심은 샤인이 신초 생장이 멈추고 결국 고사하게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농장주가 하루라도 빨리 심어야 된다는 생각에 얼른 시설을 하시고 토양에 대한 부분은 크게 생각을 못하고 500평 되는 밭에 대비를 채차를 넣고 그렇게 무작정 심으셨다고 합니다. 죽은 나무를 뽑아 보니까 대비가 붙어서 나옵니다. 진 땅에 가득 찬 대비 속에서 벼태낼 묘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뿌리의 수분이 삼투압에 의해서 빠져나갔을 테고 새뿌리는 당연히 내리지 못할 테고 결국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기 전에 상담을 했으면 이렇게 죽는 일은 발생이 안 됐을 텐데요. 모든 것을 다 하고 죽은 뒤에 찾아오시니까 일이 아주 어렵게 되었습니다. 시설을 하기 전에 토양부터 만드는 것이 기계 작업이나 토양 안정화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마사를 놓고 로타를 치기는 쉽지가 않죠. 지금 준비하는 분이시라면은 꼭 시설을 하기 전에 관할 농업기술센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토양 검정도 하시고 필요시에 객토를 하시고 포도를 재배하시기에 적합한 토양을 만드신 다음에 시설을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착색 봉지 관련입니다. 제 유튜브 댓글에 구독자님께서 빨간색 착색 봉지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아마 적색 포도를 심어 놓으셨나 봅니다. 그런데 적색 포도는 착색에 직접 광이 필요하기 때문에 봉지를 씌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투명 비닐 봉지를 씌우면 안 되냐고 하십니다.
근데 비닐봉지를 사용해 보지는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습이 차고 봉지 내 온도가 올라서 병해 및 생리장애를 초래할 것 같습니다. 적색 포도의 착색을 위해서 사과 재배 시에 까는 그 은박 필름을 멀칭하는 것을 본 듯합니다. 이제 앞으로 적색 포도 재배 시는 가장 문제가 또 착색 부분이니까요. 앞으로 이 연구도 필요하기는 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사례를 공유하였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최쌤이었습니다.